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영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을 잃는다면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불안과 걱정을 떨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근 삼척 도계강업소가 8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 인한 실직자 수는 1,600여 명. 지역에 미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당장 뚜렷한 생존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능력을 잃는 폐광지에 대체 산업 육성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에 주연방송에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삼척시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을 꿈꾸는 박상수 삼척시장과 삼척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줄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삼척시 편.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예. 민선 8기 임기 3주년입니다. 예. 지난 3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삼척시 미래와 시민만 바라보고 헌신 봉사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도 있으나 대한민국 대표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시 뛰었던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빛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작부터 저희가 조금 무거운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계강업소가 이제 지난달 30일에 문을 닫았잖아요. 네. 하루빨리 대체 산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예. 지금 삼척시가 추진하는 폐광 대체 산업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폐광 지역은 석탄 산업에서 의료, 관광, 대학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예타가 통과되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고요. 관광 분야는 민, 폭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패밀리파크, 최근 리모델링한 유리나라, 나무나라, 야외 정원화, 블랙벨리 CC, 제2 골프장 조성 등 강원랜드 자회사인 추추파크와 연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폐광된 석공 부지를 활용한 대학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도계 캠퍼스 2호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도계 캠퍼스는 보건과학대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암특성화 보건대학으로 육성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중입자 치료가 암세포만 표적 공격하는 그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시장님, 그러면 의료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대로만 이제 구축이 된다면 지역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이 중입자 치료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료 장비는 우리 시와 같으나 현재 여러 애로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의료분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용역을 예타 통과 즉시 발주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 중입자 치료 시설은 일본의 선진 사례처럼 중입자 치료만 전담하는 기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단순히 암만 치료하는 시설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휴양시설도 함께 만들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폐광지 경제진흥 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사실 삼척과 태백이 그 정부의 고용 위기에 그 지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폐광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삼척 도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서 탈락해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경제진흥개발사업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도계광업소가 지난달 폐광하면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마지막 구경 탐광이 폐광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상을 보면 그 대안으로 대체 산업이 있는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경제진흥 개발 사업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단은 이 폐광 지역은 접근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가 예타는 통과했습니다만 조기에 건설이 들어가고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이 지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그 중단된 그 지정 면세점 사업 추진도 있잖아요. 도계를 석탄 산업 특구로 지정하는 것에도 지금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안들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정 면세점은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폐광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는 국회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된다는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산업부 주관 2차례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와 한국관세학회, 한국면세점협회, 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으로 지정 면세점은 늦어도 중기적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계는 여전히 경제성이 확보된 석탄 매장 물량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이 에너지 복지 및 관리 강화, 적정 규모의 비축 물량 확보 측면에서 민영 탄광인 경동 광업소가 석탄을 계속 캘 수 있도록 가행 탄광 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통한 가행 광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며 석탄 관련 개정을 비롯 정부의 제7차 석탄 산업 장기 계획에도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도계가업소 부지도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건가요? 우리 시는 현재 도계역 주변 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대학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사업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석공부지를 활용해서 오픈 캠퍼스 이용한 건립 및 청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창업 공간 광산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공간들이 어우러지도록 관련 사업들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공도 뭐 2년 정도면 아직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걸로 보이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폐광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최대의 석탄 도시 삼척 정체성을 브랜드화를 해서 석탄 산업 유산을 문화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척 도계라고 하는 이 탄광지대는 그 1936년서부터 우리나라 대형 탄광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올해 이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시작했던 곳이면서 문을 닫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936년 탄광 개발 이래로 그 지역에 그동안 쌓아온 문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파독 광부 훈련소로 활용했다든가 그리고 많은 갱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쪽이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전기 열차가 그 석탄을 싣고 오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스위치백 그 트레일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의 철도가 또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전기 기관차였기 때문에 급수탑도 지금 서 있거든요. 급수탑 같은 경우도 자원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잘 몰랐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 유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원들을 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서 이걸 앞으로 보존도 하고 기억도 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하나를 허투루는 절대 뭐 두지는 않을 것 같군요. 잘 뭐든 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삼척시가 사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도 그런 사안 중에 하나일 텐데 시장님 그 대진 원전 해제 지역과 장시간 방치됐던 그 방제산업단지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대규모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건덕면 동막리 일원의 원전 해제 지역과 방제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 체험형 복합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부지 일부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대규모 호텔, 리조트 시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동막리 일대의 사업 부지를 전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및 환경, 교통, 재해 등 기초 영향평가 진행 중이며 호텔, 콘도, 리조트 부지는 민간 사업자와 업무 협약 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 후 체류형 관광 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해양 관광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고 인구 유입을 더 해야 되는데 인구가 이제 6월 말 기준 6만 1,300여 명으로 출생아 수가 연 100명 이하인 인구 소멸 고비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체 산업 육성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 밖에서 어쨌든 인구 유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건덕면에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특화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임대형 공장 건립 사업과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위한 일명 CCU에서 진흥센터 건립 사업도 유치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과 지방 상생을 위하여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에서 거주 중인 5, 60대 은퇴자들이 거주하게 될 골드시티 도시 개발 사업도 조성 예정으로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 유입 기반이 확대되면 직간접 부가가치 산업의 증가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뭐 벌써 다 계획이 뚜렷하게 있으셨군요.
어쨌든 삼척시가 폐광지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박사님 그 가시적인 성과를 그래도 이뤄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맞춤 전략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삼척시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삼척시 같은 경우는 뭐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폐광 지역도 명탕과 한계소를 남기고 모두 폐광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대체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관광이라든가 대학 설립이라든가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대학이라는 게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최근 보면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모셔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독해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여건 때문에 입지 여건 개선의 문제도 계속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또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한 측면으로는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독해 캠퍼스를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료 클러스터라든가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삼척 서울 골드시티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의료를 특화해가지고 가는 그런 그 전문 대학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명문 대학으로도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그 이슈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예탄을 통과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완공되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경제축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제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경부축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 경부축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동서축으로서 수도권에서 삼척으로,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이런 식으로 경제축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삼척시는 그런 계기를 맞아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물류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항만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공항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척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 분원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속히 첫 사업을 뜨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울 삼척 간의 골드시티 사업의 경우에도 하루바삐 성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지금 앞으로는 시니어 산업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삼척시가 추진하는 의료 연계의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독해 지역은 우리 시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면세점을 가지고 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콘텐츠만 조금 구비되면은 앞으로 이 지역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었는데 광역 교통망 구축에 큰 성과를 이뤘고 또 삼척 포항 간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지역의 최대 수건이잖아요.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이 이제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거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직 좀 남아있다고 거 들었는데 이거 시장님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더 지역 발전과 주민 교통 편의 정진을 위한 여문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예타 통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월 삼척 간 양방향 통시 착공이 절대적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척 포항 간 동해선 철도 개통과 연계된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삼척 강릉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통과도 우리 시의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발전의 절대적인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삼척시는 사통 8달 교통망이 완성되어서 관광 및 산업 분야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척 시민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답답한 그런 감이 없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나고 자라서 그런지 대관령만 넘어가면 벌써 안 좋거든요.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산이랑 바다가 둘 다 있다.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은 삼척만한 곳도 또 없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들을 조금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이고 로컬 맛집이 많은 편이죠, 삼척이. 편하죠. 뭐 사람 눈치 볼 그런 것도 없고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 순하셔서 네. 그런 건 좋죠. 아쉬움이 많은 거는 교통, 주거, 의료, 삼척이 땅이 큰데 대중교통은 또 잘 안 돼 있어요. 같은 강원도 땅이라도 저희들이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가는데도 3-4시간 걸립니다. 청년들이 좀 쉽게 독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주거, 혜택 같은 것도 조금 있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 서울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 기준을 이쪽 지방 소도시에 가져오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개인 소아과 병원도 한 군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애가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까 어디가 아프면 항상 상위 병원을 가야 돼요. 강릉 아산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고 일할 곳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되면 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 놀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돌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해방이 되니까 한 세 집 건너 하나는 다 빈집이야. 뭐 방산 근로자들 자체가 자꾸 빠지니까 지역 경제는 자꾸 퇴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느니 옛날에는 그걸 바랐지. 지금 보시라고 어떤 학생이 댕기느냐고. 삼척 시민들이 경기가 많이 활성화돼서 뭐 소상공인이나 이제 뭐 여러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힘드니까 빨리 경기가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고생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대체 산업을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같이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기간과 장소가 충분히 제공이 되는 곳입니다. 예, 아직 기회의 땅이다. 계단? 네, 네, 그런 거죠. 네. 왜요? 여기서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성장하고 꿈을 기다리는 곳. 꿈을 기다리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삼척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의료시설이란 의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척시가 예전부터 강원대 삼척분원 건립을 추진을 해왔고 현재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님,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강원 영동 남북권은 종합 거점병원이 없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강원대병원 삼척본원 유치를 추진 중인데요.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가 통과되면 골드 시티 및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와 연계한 암치료 특성화 병원으로 강원대병원 삼척본원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본원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춘천의 건강관리협회와 같은 센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공사가 한창인 삼척의료원의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16개과 152개 병상에서 22개과 248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되어서 의료 인프라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에겐 의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이잖아요. 아이돌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최근 삼척시가 이제 교육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례 안에 돌봄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예, 우리 시는 지난 2024년 7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대학교와 협력해서 에듀피아 삼척교육발전 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돌봄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구성될 삼척시 미래교육위원회는 향후에 삼척시 교육 청사진을 그릴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우리 삼척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박사님께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시민 인터뷰 중에선 청년 지원책 기준이 아쉽다는 의견도 사실 있었거든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년 지원책을 좀 개선을 하고 지역 내 청년 지원책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혹시 도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여러 의견들이나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자리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거기 청년이 갈 수 있는데 요즘은 기업이 유치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청년 창업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청년 창업이요? 청년 창업을 예.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에도 보면은 알고 보면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삼척만 하더라도 해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자원, 산림 자원, 농촌 자원, 어촌 자원이라든가 수산업이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에 관련된 자원이라든가. 그래서 지역과 연계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이 판을 좀 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 판을 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온라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간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고 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벤처 캐피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지역에서 펀드를 좀 만들어가지고 청년 일자리용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뭐 해양 자원이 있으니까 해양 레저라든가 해양 레저 서비스 제조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일단 현재는 공간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정책이 있으며 어떤 지원 사항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척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또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삼척시 혼자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남 쪽에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6개 시군이 일단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 관광객들이 지금 해양 레저, 해양 관광 때문에 많이들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체류시키고 그리고 정주시킬 수 있겠느냐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감하게 좀 자신 있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우리가 뭐든지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척에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교통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예가 하나 있죠. 2017년도에 올림픽 직전에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류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그 지역의 인구도 많이 늘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지만 실제 최근에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호 삼척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그 지역의 사례를 시사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방송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삼척시 편 현재 시각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 역시나 OX 퀴즈 삼척시와 함께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 경제진흥 사업의 예타 통과 확신한다. 하나, 둘, 셋. 고민도 없이 바로 O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 지자체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나, 둘, 셋. 역시나 O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경제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무리다. 하나, 둘, 셋. X였고요. 네 번째입니다. 동해안 1등 해양 관광 도시 단연 삼척시다. 역시나 O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관식인데요.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삼척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신속 정확한 배달이다. 신속 정확한 배달이다. 박사님, 삼척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건가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문제 해결, 지자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 두 분 다 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이 역량 역부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광역적 정책과 지원 등 지자체와의 공동된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역량 역부족이 맞나요? 짧게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체제는 지금 일극 중심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일극 체제 중심으로는 이런 상태로는 지방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인구 유출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미 그 광역자치단체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을 살려줘야만 가는 거지 이대로는 수도권 집중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주관식 답변은 시장님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속 정확 배달이 가장 지금 삼척시에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네. 무슨 뜻인가요? 예.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희생한 폐강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 동서 6축의 마지막 남은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의 양방향 동시 착공과 조기 착공, 폐강 지역 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입자 가속기 예타 통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식점의 생명은 신속 정확한 배달에 있음을 비유하여 정부에서 우리 삼척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신속 정확하게 삼척시에 배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답변인데 굉장히 좋은데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삼척시 편 벌써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치단체장이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오늘의 주제가 다시 뛰는 삼척,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정수라 씨의 환희를 선곡하였는데요. 우리 삼척시가 폐강이라는 큰 시련을 포함한 여러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손을 잡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면 그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끝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시민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과거 한의로 가득 찼던 삼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살짝 들리거든요.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고 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 지역에 대체 산업 육성이란 보상이 반드시 따르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